안녕하세요. 허정수입니다. 사는 곳은 강릉이고요. 하는 일은 기타리스트입니다. 아이들 레슨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기타 레슨만으로 오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전에 레슨 이외에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레슨 상황이 좋아지면 레슨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면 우유 일을 그만둘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레슨은 기본적으로 오후 늦게 레슨을 대부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유 배달은 굉장히 이른 새벽에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컨트롤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점 레슨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우유일하는 데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기타리스트로서의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선 다시 이 정상적인 기타리스트로서 학생을 레슨하는 이 일에 정상적으로 이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사회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주의 정책.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2월이었나? 샌더스로 저게 미국에서 가능해? 미국에서 저런 얘기가 나와? 신자유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어쨌든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기본소득을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좀 이게 웬 횡재?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 이 시국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 뭔가 반전을 확 해버리면은 이런 것도 일거에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급여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노예가 되잖아요. 급여. 왜냐면 가정이 있다 보니까 뭐 애 보험료, 뭐 어린이집 비용, 뭐 월세, 뭐 관리비 등등 하다 보면 이거를 급여를 떼고 나서는 그게 어느 정도 급여가 나와서 그걸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로복지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실업수당이나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뭐 경영상의 이유나 이런 걸 해고가 되어야지 지급이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자발적으로 어떤 걸 원해서 하게 되면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급이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다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제 가정을 꾸리거나 아니면 제 발전적인 어떤 제가 하고 싶은 무엇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고 흔히 말하는 두려움, 제 가족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김영학이라고 하고요. 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금 저는 이제 직장인 이제 콜센터로서, 남자로서 콜센터로 일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칼퇴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원하는 거 하고, 나름, 그러니까 지금 요즘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편하게 지내고 있는 그냥 일반 사람?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이제 팟캐스트 물뚝심송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거기에 그 방송에서 듣게 되어서 알게 됐어요.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떠오른 건 주말마다 여행 가는 거였어요. 주말마다. 예전에 한번 이제 혼자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고 했을 때 하루 만에 갔다 올 계획이었는데 교통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표가 왔다 갔다 왕복 10만 원이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 시간 이후로 그 돈 10만 원 때문에 자꾸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기본소득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아마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느끼겠죠.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공감하고 제 생애에 기본소득이란 걸 한번 겪을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좀 저도 사실 기대감이 낮긴 해요. 근로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것은 저도 사실 조금 의문이 많이 되긴 해요. 사실 이걸 받고 그냥 청년들이 그냥 게임이나 하고 혹은 또 노인들은 그냥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거 또는 사실 재원 마련도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실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적지 않게 하고는 있어요. 그 재원 마련 이걸 누구한테 거둘까? 결국엔 또 나한테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 또 도루묵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너무 그냥 포퓰리즘 아닐까? 정치권에서 내놓는 포퓰리즘이 아닐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그 기본소득 굉장히 적은 액수가 아니었잖아요. 그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이랬을 때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일 쉬고 싶으면 쉬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나쁘다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뭔가 그런 휴식이나 그런 약간 좀 잉여로움을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관심사나 자기의 새로운 삶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작조차 안 하면 이런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2001년 때 수능을 보고 수능 본 지 3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구했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가정 형편이.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씩 매일. 그때 되게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되게 돈 때문에 못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첫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도 주변에서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제 나이 또래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왕성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때고 다들 뭔가 어디에서 정착을 할 때인데 제 주변 또래를 봐도요. 지금 제 아주 친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가 3분의 1도 안 돼요. 저희 딱 결혼 정년기에서 이제 막 넘어가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정년기라는 거는 없지만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 일을 하기 싫은데 너무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내일 내가 먹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떤 친구는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청년도 약자고 노년층도 약자고 저희 회사도 약자가 있고 또 사회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중년도 다 모두가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논의는 진짜 우리가 너무 불평등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공감대 때문에 점점 관심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작은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이는 32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당댐 근처가 집이라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금을 받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장학금식으로 받거나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농촌 지역이라서 농어촌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도 받았었고, 근데 그게 이렇게 다른 분들은 대학교 때 학자금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무이자만으로도, 물론 이제 돈 버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제가 일을 하고 나서 그 모은 돈으로 지금 다 이자를 갚고 계속 이제 저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이상적인 얘기만이라고는 생각은 되진 않아요. 이 실험은 한 사람에게 6개월 정도 기회를 주긴 하는데, 누가 뽑힐지는 뭐 절망의 콘테스트도 아니고 무지하게 추천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 자기가 그냥 계속 놀 때 즐겁게 여유 부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실험의 관찰기를 21호에서나 스토리 펀딩으로 읽으셨을 때 이렇게 막 건전하는 자기 개발과 막 이런 게 아닐 때 혹시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약간 거부감 없으실까요?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상서 보고 뭐 자격을 받든지 그런 지원을 받을 때도 이게 간단하게 말했을 때 그냥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원을 받았어도 그걸 갖고 제가 이렇게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예. 이것도 제가 TV를 보다가 접한 건데, 그러니까 고우라든지 이런 예술가들이 흔히 조울증이 많이 있었다는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신분석학 의사분이었는지 이제 교수분이었는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다운돼 있거나 좋지 않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여유로운 환경과 더 긍정적인 기분이었을 때 더 많은 작품들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1000번을 흔들리면 힘든데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핍박한 환경에서 좋은 게 나오고 그럴까. 맨 처음부터 됐다 이거다 의심을 별로 하지 않아서 정말 예술 하고 싶어서 어렵 살이 이제 군 전역 후에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미디어 아트라는 걸 공부를 하고 이제 올해 졸업을 했었습니다. 예술대회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좋다. 예술한다는 거는 이렇게 예술대회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모터나 빛, 바람,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었던 걸 했었어요. 작품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예.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게 뭔가 했지만, 폐품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프린터가 또 뜯으면 모터가 또 나오니까 그거 뜯어다가 아니면 컴퓨터 부품 같은 거 뜯어내다가 그런 거 작업하자 생각을 또 했었는데 쉽지는 않았죠.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 가격이 몇만 원대 돼요. 예. 있는 애들은 다들 장비다 또 돈이다 다 부모님께서 다 돈을 대주시는데 저는 심지어 학교에서 작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학교는 지방에 있고 저는 집은 서울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나 거기서 자취나 뭐 기숙사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됐죠. 예, 가정 환경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밤낮 잠 아끼면서 3시간 4시간 잠을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다 성공한 사람들 다들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성공을 하든 노력하잖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졸업장이 아니었는데, 결국 졸업하면서 얻게 된 거는 졸업장 한 장. 그게 전부라는 사실에 많이 허무함을 느꼈고, 꿈을 포기해야 되나? 만약 직장에 들어간다면은, 난 거기서 그냥 그걸로 굳어버릴 텐데.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SF 영화인데 외계인이 뭐 침공을 해서 이제 지구인들이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한 병사가 아주 풋내기 병사인데 싸움을 잘 못해서 전투 초반에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어떤 능력을 갖게 돼서 되살아납니다. 전투 하루 전날의 시점에서 되살아나서 다시 그 전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병사는 죽어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되살아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하면 할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이 전투 능력이 아주 탁월해집니다. 이게 적의 뭐 매복 공격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는 그것을 잘 피해서 기습을 한다든가 그 영화를 보면서 기본소득과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소득 우리한테 목숨을 영화처럼 줄 수는 없지만 기회를 끊임없이 이제 재장전을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한 번 실패를 하거나 한 번 뭔가 불운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도전을 해보거나 내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는데 망설임과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줄 거라고 믿게 된다면은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하고 싶었던 일에 뭐 책에도 기회재장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거를 제목으로 할 수도 있고 아직 뭐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되는 책인데요. 책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뭐 결과적으로 되면 저도 좋고 뭐. 아이고 좋다. 저희 꿈은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 이제 늘 꿈꾸고 있는데 활동가들의 이제 월급이 거의 최저시급 수준인데 기본소득이 생기면은 그래도 이제 어렵긴 하네요. 고작 한 사람 지금 너무 미미하다. 언제까나 될까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생각? 그래서 그래도 한 뭐 대여섯 분에게 이제 시험해 보면은 좀 더 효과를 명확히 얻을 수 있을 때 한 사람은 이제 표본이 워낙 적으니까 아마 이번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효과를 이제 얻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지갑이 쪼라들기 시작하면 문화예술 부분의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같이 쪼라들죠. 뭐 다른 얘기를 다 떠나서 일단 제 자신이 굉장히 갇힌 것 같은 삶을 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삶에 대한 자괴감이나 무력감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연극을 하면서 어떤 예술의 다양한 부분들을 접하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도 저는 제가 맛집 소개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볼래? 해보면 되게 좋아. 그런 이야기를 더 좀 쉽게 선뜻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어요.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한 마음 같아요. 돈이 문제야, 돈이 문제. 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마저보고, 돈 때문에 굶어보고, 돈이 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왁스 노래 중에 내가 어느 곡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뜻이 지금 현재 대량 수급자, 대량 실업자로 있는 시각장애인들과 대량 그 실업자에 있는 청년들한테 딱 정답의 말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돈 문제에 걸려서 채무가 있건 없건 그게 돈 문제에 걸려서 일시적인 우울증이 됐던 원래 우울증이 있었던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순간 자살을 결심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봐요. 시각장애인들이 마사지 하고 싶은 사람 10명 세워놓고요. 10명한테 야, 너 마사지 할 거야? 너 마사지 하고 싶어? 다른 직업도 너 하시는데? 하게 해줄 건데? 그러면 아마 한 명도 예, 마사지 할게요 하고 손들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직업을 할 때 이동권이 취약이거든요. 어쩔 때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뭐 행사가 겹쳐서 포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교통비 때문에 포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정호님 생각하시기에 기본소득 제도가 실현이 될까요? 그거는 정권이 바뀌면 희망의 가능성을 볼 수는 있는데요. 이번 정부 때문에 문체부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어요. 근데 지금 제1타자로 빠따를 맡고 있는 게 유도부거든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 유도부가 지금 1빠따 맡고 있고 일반 유도부가 2빠따 맡고 있어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 시합이 있거든요. 근데 1년에 선발전을 상해 하계로 해가지고 2번 내지 3번을 합니다. 근데 우리 수당 들어간 거 봤을 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이렇게 얘기하고 논할 수 있는 과연 적절한가
그런 생각을 한편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소득 문제에 대해서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후원하고 있는 기본소득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에 또 펀딩으로 또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또 저 또한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한겨레 21에서 나온 그 1호 그 인터뷰어 있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일단 저분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공적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때 이제 다행스럽게도 산재 처리를 받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런 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제 생활이 얼만큼 무너질 수 있을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한번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관심도 많고 의료비 지금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의료비 5,152억 그거에 대한 무상 진료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세금을 더 내는데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저만 내는 거는 싫긴 하겠지만요. 한 5년 전에 아직 우리나라에 좀 생소했을 때 한겨레 신문 쪽에서 자매지로 있는 그 디프로마티크라고 하는 월간지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또 아니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런 거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야 그게 허경영 정책이랑 뭐가 달라 나이브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허경영 씨 했던 그 공약들이 되게 많이 실현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주어지면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배짱이처럼 산다라고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에서의 그 배짱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꼭 개미처럼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거는 저는 이 자기들의 현재 상황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묘한 작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람들은 다들 의식이 있고요.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저희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들의 의식은 그렇게 성숙이 돼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판이 깨지면 안 되니까 교묘하게 좀 방해하는 작전인 것 같고 저는 기본소득은 이 어떤 용기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인이고 하는데 사실 해고라는 게 직장을 막 못 다니게 됐을 때 정말 좀 막막하거든요. 그게 현재까지 제가 사회를 나오기 전에 교육받았던 부지불식간에 인식이 되었던 그런 공포심 조장을 하고 있고 그거의 공포에 저는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거나 정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회사 이직을 해야 될 때 혹여나 관두고 이직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떨까라는 되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부조리한 면에 있어서 어떤 지시가 온다고 했을 때 당당하게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되게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지시를 받았을 때 만약 기본소득에 깔려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현재 상황까지 왔겠느냐. 수미님은 여기 지금 이 대화에서 유일하게 이번 1차 지급 대상자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실험에서 만약에 당첨되셔서 네. 6개월간의 자신의 일상이 좀 바뀔까요? 저는 사실 제가 너무너무 이게 방송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언론에 밝혀지면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잘 안 가요. 네, 그런 이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제 주변의 뭐 선후배 뭐 이런 분들을 좀 결혼식도 좀 친구 관계도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아껴놨던 뭐 월세를 내느라 너무 힘들었던 뭐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년도 약자고 차라리 중년이 훨씬 더 힘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힘들어요. 이게 기본소득이 135만 원이라는 재원을 전 국민이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그걸 되게 30만 원, 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작게 작은 규모로 전 국민에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계층별로 점점 확대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논의도 있는 상황에서 청년 먼저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노년 먼저 먼저 하세요. 아니면 작은 돈이라도 다 같이 30만 원 이렇게 푼돈 뭐 껌값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다 같이 하는 게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유럽에서 원래 이제 스위스였었나요? 거기서 처음 했다가 뭐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르신들 드리는 20만 원 드리는 것도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들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은 주는 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진짜 목적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다 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40대 들어섰고요. 운이 좋게도 그나마 이제 그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게 된 좀 운이 좋은 케이스가 됐는데 앞으로는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들은 이제 노년이나 물론 노년도 뭐 저희 어머니도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분들은 또 케어할 사람들이 케어를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청년들한테 에너지를 북돋아 주면 그게 저희 나라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았으면 그 밑에 세대한테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고요. 생전에 그런 날이 올까요? 기본소득 정책이 죽기 전에 네. 오리라 믿고 투쟁해야죠. 네. 제가 받으면 좋은 거고요. 제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 아이들이 받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 제 손자는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시작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이야 젊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60도 70 넘었을 때 그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약자가 됐을 때 그때는 이게 되게 서러워지는 일이 돈이 없으면 가장 서러워지는 일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좀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특히나 우리나라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되게 무서운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걸 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거부 반응들이 좀 많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좀 빨리 그러니까 해결되어질 수 있으면 그게 해결되어지면 좀 빨리 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제 생전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기를 기대는 해봅니다.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근데 사실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정말 순진무구한 사람이 아니면은 기본소득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반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또 새롭게 왜 제기를 해서 기존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뭔가 제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문에서의 그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함에 있어서도 이게 촉매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비판도 사실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이 가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갈수록
그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증폭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해고도 쉽게 해야 되고 그래야 뭐 채용도 신규 고용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더 그 뭐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있지만 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러한 뭐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나 위험을 계속 전가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나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줄이는 그리고 그래서 전 국민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좀 물질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이제 기본소득과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확충이나 그런 것들과 연동을 하면서 하면은 납세를 하려고 하는 의향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유추나 비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뭐 이 프로젝트도 뭐 그런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과 연관지어서 좀 기본소득을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